네, 영상이 좀 중간에 끊겨서 이번에는 디지털 포렌식에 이어서 DNA 검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현장에서는 뭐 피의자의 정액이랄지 뭐 타액이랄지 아니면 치은이랄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뭐 몸싸움에서 피가 났던지 저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서 뭐 손톱 밑에 피의자의 피부의 일부가 아니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NA 검사는 아마 성폭행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DNA에 대해서 어떻게 DNA 검사를 하는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채취를 하고 어떻게 과연 DNA를 가지고 성폭력 범죄자인지 구별해내는가를 뭐 영상과 슬라이드를 통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이번 첫 시에서는 CCTV 블랙박스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그 염기 서열이 일치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동일인지를 구분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막 이게 꼬여있는 염기 서열 있죠? 이따가 사진 좀 보여드릴 텐데 영상 하나 보시고 이것도 DNA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시죠. 어두운 새벽,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주택가를 어슬렁거립니다. 혼자 사는 4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60살 이모 씨입니다. 중국 배달원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 혼자 사는 걸 알고 미리 그 범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다른 2건의 성폭행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DNA였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더니 지난 2011년과 2012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 일치했습니다. 지난 2010년 DNA 신원 확인 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DNA는 23만여 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서 해결된 미제 사건만 4,500여 건에 이릅니다. 머리카락 한 올과 같은 작은 크기까지 정밀 분석이 가능합니다. 감식 장비나 또는 감식 기술 등등의 모두 외국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데 열쇠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일을 하는데 자부심을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DNA 자료가 늘어날수록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그래서 DNA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DNA 대표적인 게 타액이겠죠. 뭐 종양이나 휴지 등, 뭐 아니면 뭐 혈흔, 지문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DNA. 그리고 상습 성폭행자에 대해서는 DNA를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고 현장에서 채취한 것과 상습 성폭행자의 DNA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왜 이건 수법 범죄이기 때문에요. 상습성이 있는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는지 여부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뭐 타액인 경우는 일주일 이내, 정액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채취한다. 정액은 3일 넘으면 뭐 DNA가 일치하는지 여부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인 거고요. 그 실험을 엑시드 포스타 테이스트 테스트라고 합니다. 포스파타세 테스트. 원어라서 좀 어렵긴 하는데 한글말로는 산성 인산화 효소 실험이라고 합니다. DNA 일치 여부, 염기서열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알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뭐 화재 현장이나 요즘 아주 증거 수집에 활용되는 거 대표적인 CCTV 블랙박스 있습니다. CCTV는 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범죄 현장, 무식한 범죄 현장에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이런 데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CCTV는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그 영상을 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난 그 사건 때에 그 CCTV 관제센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데 보면 요즘 블랙박스가 다 삽입돼 있잖아요. 그 블랙박스에 또 영상이 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보전 절차라는 걸 변호사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공판기일 전이라도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면 판사에게 영장 청구해서 가능합니다. 감정을 청구할 때. 모든 이런 증거 수집에서는 강제 절차이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영장에 의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영상으로 우리 CCTV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블랙박스 CCTV.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뭐 현장감을 좀 가지시라는 던 21살 것이고요. 여성 A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느껴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다가 오히려 면박을 당한 겁니다. 오히려 저를 망신해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가 안 했다고 진술을 하면서 피하고 그리고 사찰을 했습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 경찰과 함께 피해 사실과 가해 남성 확인 작업을 벌였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 접수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영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00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전동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경우 CCTV가 설치된 전동차는 4대 중 1대, 9호선의 경우에는 5대 중 1대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선 설치 비율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네, 그 CCTV에 대한 영상 하나 보셨습니다. 예, CCTV는 뭐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은 범죄의 증거 확보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공판에서 상당 부분 그 진실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 이 사진은 DNA 채취 그림인데요. 일단 시료를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접수서가 있겠죠. 그리고 목은 머리카락인 경우에 반드시 목은 그리고 구강 상피세포에서도 쉽게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당연한 거예요. 현장에 혈액이 있다면 당연히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에다가 DNA를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DNA 정량을 이렇게 넣어서 PCR이라고 해요. 증폭하는 이 기계를. PCR을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 영동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분석되게 됩니다. 이게 염기서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일치하는지 여부. 자동 염기서열 분석기를 이용해서 결과를 판정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네, 이게 DNA 판정 그 프로세스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요즘 과학수사에서 뭐 앞에 보신 디지털 포렌식과 DNA를 통한 아무리 오래돼도 반짝 가능합니다. 지문이 없어진 화재 아니면 익사 시체 이런 다 DNA 판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DNA를 감정해 달라고 하는 감정서고요. 감정물 식당 개수대에서 담배꽁초 담배꽁초를 가지고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어 현장수는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결과 부속 피해자를 확인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행한 감정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디지털 포렌식, 그 다음에 DNA, 그리고 CCTV, 블랙박스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성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고 범인인지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서 배우실 거짓말 탐지기가 또 한 몫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콘돔을 사용했을지 자신의 DNA가 안 나왔을 때는 대부분 부인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너무 길게 또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 3개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재를 읽어보시고 교재에는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도 개념보다는 사례가 현장 실무를 하실 때에는 더욱 큰 도움이 되고 의견서나 수사를 하는 초점은 사실은 이 사례의 중요 포인트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교재랑 같이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여성과 범죄 팀별로 꼭 모이시지는 못하더라도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발표하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5월에 개강을 하면 뭐 객관식으로 시험이 쳐질 수 있고요. 발표하는 것 같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책이 7장을 다가갔고요. 우리는 강의 계획서에서 설명한 대로 수사 기법까지 각국의 여자 경찰제도부터 해서 성차별 이런 부분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팀스나 뭐 아니면 실강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카톡이나 이메일 문자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LMS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공부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